다른 반은 2개월 과정으로 했는데 이 반이 5개월 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개월 동안 이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얼굴도 이름도 며칠을 못 시킨데 차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수업을 또 해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리학을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재 배우셨을 것 같아요. 완전한 초보였으면 차라리 저는 좋겠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배우고 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걸림돌이 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비워버린 것이 좋다. 근데 비울 수 있습니까? 그걸 비워버리면 좋은데 제가 여기 서울에서도 수업을 하고 광주에서도 수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다 이거죠.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 오히려 이제 장애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빼야 되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기존에 이미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누가 빼야 됩니까? 제가 뺍니까? 제가 안 빼져요. 기왕에 이제 처음부터 제가 이 반은 말 그대로 기초부터 5개월간 좀 사주풀이 이 정도면 됐다 할 때까지 이렇게 갈 생각인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장애물이 되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뺄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빼야 돼. 근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들어보면 빼려고 해도 이게 자꾸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강약 이론이에요. 이게 신강입니까? 신약입니까? 그리고 또 억부 같은 뭐 용신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왜 그 공부를 안 했겠어요? 전부 그 공부를 했지. 근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차라리 여기에서 완전히 초보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훨씬 빨리 배워요. 실제로 아까 여기저기서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초보들이 제일 빨리 배운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그 2살, 3살 애들 이렇게 키워보면 어쩐가요? 다 자기 애가 천재 같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보는 것마다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제 결국은 판단을 하실 건데 기왕이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와서 저랑 같이 공부 하시기로 했으니까 제 생각을 받아들이려면 기존에 있는 거를 좀 그냥 한쪽에 묻어놓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스스로 본인이 막 섞어가지고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같은 교실에 있지만 같은 교실에 있어도 결국에는 자기 나름 방식으로 이제 자기가 하게 돼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든 간에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고 안 받을 사람 안 받아들이고 각자가 그렇게 이제 가실 것인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탄탄하게 주춧돌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동영상 여기저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된 거예요. 명리를 공부한 사람은 똑같은 비슷한 답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요새 상담 같은 거 이렇게 전화 상담이 나오면 뭐 곳곳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답이 나오니까 좋아요. 그분들이 똑같은 제 생각하고 같은 그 동영상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지만 똑같이 이야기를 해. 똑같이. 명리를 배운 사람은 똑같이 답을 해야죠. 영어를 배우면 똑같이 전국의 영어 선생들이 똑같은 어떤 기준이 같아야죠. 그렇죠? 뭐 부정사다 동명사 가르치면 다 똑같이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근데 그 답이 안 나오면 뭐 수능 시험 이런 것이 의미가 없어 버리죠. 각자 선생마다 다 달라버리면. 근데 명리는 지금 현재 답이 같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수업을 들어보실 때 그 판단을 해보시라 이 말이죠. 모두가 같은 답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글자는 청강과 지지 글자밖에 없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청강과 지지 글자밖에. 그러니까 사주를 봐가지고 누구나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비슷하게 답이 나오는 그런 명리학이 되어야지 정식으로 학문을 인정받고, 사람마다 다 제각기 내 것만이 최고다, 내 것만이 맞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천간지식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천간지식 어디서 나왔어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나왔잖아요. 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머릿속에다 명리의 틀을 딱 잡아나가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주든지 와라. 어떤 사주. 최근에 엊그저께 그 동영상에 올라간 게 그 말이 있을 텐데, 저울하고, 저울 있죠? 저울. 저울이라든가 우리 그 길이를 재는 자 있죠? 이것들은 그 눈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저울과 자가 눈금이 정확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금이 정확하면 뭐든지 가져와라. 내가 다 길이 재줄게. 무게 재줄게. 전국의 저울이 똑같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울을 갖고 왔을 때 뭐 고구마를 재든 토마토를 재든 뭐 참외를 재든 재면 돼요. 뭐 쇠를 갖고 와서 이거 무게가 얼마입니까? 하면 저울로 딱 재면 돼. 나에게 그 저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상담자가 여러 명이 와. 온갖 뭐 나이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뭐 남녀도 다르고 이런 사람이 와요. 근데 질문하면 내 자로 탁 제가 된다 안 된다 이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기준이. 그 기준을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데 갖고 있냐 지금 그 말에. 태반이 없다. 태반이. 근데 또 하나는 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눈금이 다르면 어떻게 되죠? 이 눈금이 만일에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 정확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너 봐라. 정확히 내가 재지? 네 눈으로 봐. 이 숫자를. 그럼 센치 길이라든가 무게를 딱 달죠? 그럼 그 사람 봐. 네 눈으로 봐라. 이렇게 정확하죠? 근데 그 눈금이 틀렸으면 어떻게 되냐. 이 사기치려고. 사기치려고 이 눈금을 조작해놨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그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 생각.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할 거는 명리가 한 이렇게 한 5개월 하면 뭐가 될 건가? 10년, 20년 해도 될똥말똥하고 무엇이 어쩐다던데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 눈금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 자를 갖고 있으면. 저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뭔만 필요하냐면 자기 경험만 높이면 돼요. 상담만. 뭐 이제 처음에는 딱 이론으로 이제 무장이 됐어요. 눈금 정확한 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오는데 직업이 아주 다양해. 뭐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뭐 어디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있고, 또 직업이 뭐 어디 육체노동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정신노동한 사람도 있고. 그럼 그때마다 내가 말하는 그 패턴이 달라져야 될까요?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초등학생이 올 수도 있고, 뭐 고등학생이 올 수도 있고. 그럼 그 눈높이를 맞춰야지. 그 상대방이 알아먹을 언어로 말을 해줘야지. 그거는 경험밖에 없어요. 경험. 그러니까 일단 이론이 무장이 되면 나가야 돼. 나가서 상담을 해야 돼. 그럼 상담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제가 영어 선생을 오래 했어요. 영어 선생을. 그러면 교실 영어만 해요. 저는 입시 영어만 해요. 대학교 들어갈 때 입시 영어. 그러면 저한테 회화도 못한 것이, 그러면 그래 나 회화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입시 영어 전문가요. 입시 영어. 수능하고 어떻게 대학교 가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하는 그 영어 전문가지. 내가 회화 전문가가 아니에요. 토익 전문가가 아니고 토플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영화에 나온 영어를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따로 있어요. 각 분야가 다 따로 있어요. 근데 저같이 입시 영어만 한다. 아무리 회화 잘하는 사람도 입시 영어 해요, 못해요? 한국 교실에서 못해요, 그거를. 미국에서 뭐 오래 살고
거기서 오래 공부한 사람도 중고등학교 못 가르치죠. 어떻게 가르쳐요? 한국 애들을. 회화만 저런다고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확실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 교실에서만 있었죠. 교실에서만 있고 회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교실에서 입시 영어인데. 그런데 회화를 잘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론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 있으니까. 이해된가요? 이론으로 딱 무장이 돼 있으면 이제 외국인하고 회화를 하게 돼. 그럼 처음에는 떨려. 당연히 떨리겠죠.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내 머릿속에는 많은 문법도 들어있고 많은 어휘도 들어있어요. 그럼 쪼놈이 하면 그 중에 이제 하나씩 들리기 시작해. 적어도 한 일주일이면 된다. 일주일이면. 오래도 안 걸려. 한 달도 안 걸려. 머릿속에 있으면. 근데 내 머릿속에 없으면, 텅 비어 있으면, 단어가 뭐 한 어디서 100개나 200개 있으면 맨날 가라 와라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냐. 일단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그래서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교재는 틈나면 읽어요. 계속 반복해서. 뭐 제가 읽은 거 아니니까 집에서 시간 나면 한 번씩 반복해서 5번, 10번 이제 쭉 한번 이제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8쪽을 보면, 교재의 8쪽을 보면, 8쪽이 이제 차례가 이 책의 전체 구성을 나타낸 거예요. 날로 각광받는 명리학이라고, 이것이 2011년인가 제가 12년인가 11년에 처음 이 책을 썼고, 그 다음에 개정판을 최근에 낸 것이 있는데, 이게 개정판이에요. 근데 2011년에 이 책을 썼을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날로 각광받는 명리학. 근데 그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거는 뭐 치열한 경쟁은 뭐 레드 오션이 아니라 뭐 블루 오션으로 참 좋은 학문이다. 그때 대학에 원광 디지털 대학이나 뭐 글로벌 이런 거 막 생긴 거예요. 학과에. 그 다음에 대학원 같은 데는 더 많이 학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식 학과로 이제 명리학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뭘 가르친가 해가지고 저도 그 원광 디지털 대학이라고 거기를 동양학과를 다시 입학을 한번 해가지고, 거기는 인터넷으로만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런 거를 배우구나 해가지고 거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그 학교를 다니니까 좋은 점이 있었는데, 전국의 명리학 사람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났죠.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아까 말했던 이 울목 때문에 최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산에서 어떤 만난 분 같은 경우는 평생 저하고 이렇게 한두 살인가 더 어린데 애기들 교육을 이걸로 다 시켰어요. 상담 직업으로. 근데 이제 거기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별 지식도 없는데 와. 그 직업을 갖고. 대화를 해보면 명리 학문적인 지식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하니까 이제 배우러 온 거예요. 바람이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그런 좋은 경험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전부 저에게 도움이 됐죠. 명리는 이제 밑바닥을 탁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신받은 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신기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학문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만나고, 그게 이제 밑바닥에 쫙 이렇게 깔려 있었죠. 그리고 이제 혼자 막 10여 년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그것을 이제 책으로 2011년인가 그때 냈고, 그리고 또 다시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왜 명리의 발전이 없고 왜 명리가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는가,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정판에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봤는 그 새로운 12운성이라고 있죠. 그것을 한 5, 6년 전에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맨날 이야기했죠.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그걸 책을 2017년에 그 난강망 책에다가 처음으로 그 책을 올려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나머지 책들도 내용을 좀 수정하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이제 제일 앞에 나온 그때 인구하고 제가 2012년, 11년 그때 학교를 다닐 때 그 인구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늘어버렸어요. 그 인구가. 그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열심히 공부하러 나갈 때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자료가 많아가지고 힘들어버려요. 좋은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버려요. 이제 너무나 엉망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너무 막 난잡하게 이렇게 헝클어져 있어가지고, 그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눈금, 이 기준을 찾는 거예요. 이 기준만 딱 정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좋은 저울만 하나 있으면 돼. 그럼 온갖 어떤 것을 갖고 오더라도, 뭐 모래를 갖고 와도 그 저울로 재버려. 그렇죠? 내가 좋은 자만 하나 갖고 있으면, 누가 와서 이거 몇 센치입니까? 길이만 재주라 그래. 그럼 나는 그 자 하나만 믿고. 그러니까 그거를 장착하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사주 상담할 때, 뭐 문서고 뭐고, 엊그저께 어떤 분이 임대 아파트입니까? 분양 아파트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건설업을 하는데 1500세대라는데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는 이 상담인 거예요. 처음 들어.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한테는 뭐가 있다? 자가 있어, 자. 기준.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이제 쓰면서 상담하려고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래, 이 정화가 지금 현재, 해자축, 우리가 운도 가고, 운이 해자축을 30년을 갔더라고요. 지금 축이 오고. 근데 올해 또 자잖아요. 이때, 이 정화가 이때 잘 쓴다, 못 쓴다? 정화가 해자축에 잘 쓸까요, 못 쓸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기준은 복잡하다 안 해. 천간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화가 해자축에서 잘 쓸지 못 쓸지. 정화를 우리가 촛불이라고 하면 촛불은 해자축 밤중에 잘 써요, 못 써요? 30년 동안 엄청나게 정인을 잘 써왔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임대 아파트만 계속 지어왔다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만. 정인을 대운 해자축에서 잘 써온 거예요. 이제 축대운에 왔어. 처음 듣는 거예요. 임대입니까? 분양입니까? 정인은 임대는 뭐예요? 문서를 갖는 거죠. 그리고 임대는 그냥 그거를 이제 뭐 7년인가 8년 동안 정보하고 이렇게 엉켜가지고 가고, 그냥 분양하면 그냥 속 시원하게 그때 다 끝나버리고, 이제 그런 차이란 거야. 근데 이 정화 때문에, 정화가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이건 예고,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런 질문을 해도 나는 답을 해낼 수가 있다.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하든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시간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주를 1시간을 수업하고 1시간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써요. 그래가지고 그 사주를 가지고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고 점치려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써놓으면 그 질문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이제 같이 이렇게 해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그 명리 인구란 것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금은 그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야 상담하는 사람들 수준도 이렇게 와버렸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디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쑥 지나가면서 들어와가지고 재미로 장난으로 볼 수도 있고 명리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겠죠.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거의 뭐 99% 명리 공부 한 사람들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의 실력이 옛날과는 다르다. 옛날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제압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너한테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그때마다 눈치 봐가지고 상대방 질문 봐가지고 눈치로 대충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더 잘 알아. 그거를. 상대방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모두가 평가를 해요. 저 앞에 강의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다 이거를. 실력도 없는데 지금 빙빙 돌려서 말하네. 모르면서 안 척하고 있네. 이걸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알아. 그건. 그러니까 상담한 사람들 다 아는 거죠. 저 사람 지금 현재 모르면서 뭐라고 답하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내 실력을 많이 길러야 돼. 그래서 이 책을 어쨌든 반복해서 많이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주는 이제 우리 기본부터 쭉 이제 해나간데, 기본에가 답이 다 있어요. 기본에.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바에는 저는 엄청나게 더 재밌고, 더 좋아요. 처음에는 음양이가 명리에 몇 퍼센트가 있다? 몇 프로라고 제가 말하던가요? 옛날에 50%라고 했는데 지금 70%라고 말해요. 음양이가 다 답이 있는 거, 음양이가. 그래서 우리는 음양만 다루면 명리의 70%인데 지금 사람들은 음양을 공부 안 해요. 빨리 비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지. 빨리 사주 풀이를 하려고 하지. 기본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기본. 그래서 음양과 오행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팔자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팔자는 천간과 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명리 공부 한 10년이나 지났을 때 어떤 한 줄 그때 그거를 보고 흔히 그 사람들이 그날 잠을 못 이뤘다 그죠? 뭔가 깨우침을 얻으면. 근데 그때가 좀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이제 그거를 많이 미리 말을 해버리고 다니니까 이제는 모두 보편적인 게 되는, 그 당시에는 없었다. 그냥 헛공부만 하고 다닌 거예요. 천간은 그 사람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이에요. 마음.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하늘이 하늘. 근데 내 개인으로 보면 하늘은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이 마음, 두뇌, 정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욕심. 종교에서 너 욕심을 버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근본적인 욕심은, 사람은 욕심 버리면 죽어본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 죽죠. 물론 종교에서 말하는 욕심이란 게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데, 예를 너는 뭐 구급공무원 능력을 갖고 있어요. 뭐 기독교에서 뭐 달란트라는 표현을 쓰죠. 탤런트, 재능. 그러니까 구급공무원인데 네가 7급을 보면 이거 욕심이에요. 너는 구급공무원 실력을 갖고 있는데 고시 공부한다고 5급을 노리면 이거 욕심이에요. 이걸 버려라. 네 분수를 알아라. 네 팔자를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뭐다? 네 분수를 알아라. 응? 네 팔자를 알아. 이게 그릇의 크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럼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엄마가 막 채찍질을 하니까 막 그 오버하다가 생고생을 하는 거죠. 주변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명리는 뭐냐면 자기 분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분수가 뭐냐. 그러면 자기 분수를 알면 어쩐다? 엄청나게 행복하고 재밌어요. 세상살이가. 아까 앞에서 수업을 해가지고 그때 말한 거하고 지금 말한 거하고 헷갈리는데 바로 이어서 지금 수업을 하니까, 그 팔자가 제가 정의를 내릴 때 뭐라고 내리죠? 들어본 분들 있죠? 팔자는 뭐냐? 태어날 때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표. 뭐라고요? 팔자가? 태어날 때 각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시간표. 그 학교 다녔죠? 학교 다니면 우리 반하고 옆 반의 시간표는 같아 달라요? 그럼 반이 10개면 다 다르죠? 옆에 학교는 다 다르죠? 전국의 시간표가 다 다르죠?
시간표 다르고 선생님도 다 다르잖아요. 전국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어지는 시간표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일반인데 일반 학생이 2반 시간표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3반에가 공부 잘하는 놈이 많고 3반 담임선생님이 마음에 든다고 나는 일반이면서 그 시간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우리 시간표를 잘 지켜서 왔죠? 여기도 딱 저도 여기 방학 때 세 반을 수업을 하는데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막 학생들이 뭐 30분 전에 와갖고 뭐 난리를 친다거나, 아니면 제가 막 30분 후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 이거 엉망되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각 개인의 팔자가 있죠? 그 시간표를 지켜야 돼요. 그럼 옆 사람 따라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 나는 일반인데 2반 친구, 친한 친구 거 시간표를 갖고 오면 되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프로로서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상담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줘요. 네가 괴로운 거는 네 시간표를 안 지키고 왜 네 친구 따라서 하냐. 친구는 성공하지만 너는 성공이 안 돼. 이렇게. 네가 할 일은 따로 있어, 따로. 이게 팔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된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표, 시간표. 그러니까 옆 사람과 비교를 절대 하면 안 돼. 엄마가 애기한테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강요를 합니까? 돈 들고 시간 들고 하면서 애들이 지금 현재 그 곤욕을 치르죠. 말 그대로 투자를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효과 없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교육.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 그 엄마의 성향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죠. 그 쓸데없는 낭비다. 그럼 선생은 잘 알아요. 선생은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몇 놈 딱 잘나시 보면 너는 인류대감이다. 딱 그렇게 말해요. 너는 인류대감이다. 인류대는 뭐 서울대, 연고대 옛날 같으면 이대 이 정도로 딱 너는 거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딱 이렇게 눈에 보여요. 이 딱은. 너는 절대 안 돼. 이런 놈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나 신방과 갈 거예요. 너 집에 가서 신방과가 몇 점인지 얼마 해야 되는지 알아나 갖고 와. 이렇게 말해. 지 분수를 알아야 돼. 신방과 말은 많이 들어봤어. 신문방송학과. 근데 거기는 여기에요. 지성적으로 이 밑에가 있어요. 근데 주변에 막 신방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다녀. 네 현실을 알아야 돼. 현실. 네 분수를 알아야 돼. 말로만 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어디 학원에 뭐 서울대반이요. 서울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자기 부모는 주관적으로 봐버리니까 그래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그 모든 가족의 부모들한테 먼저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애들을 객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이러니까 공부는 안 되구나. 너 뭐 하고 싶어? 그쪽으로 일찌감치 뺀 게 좋다. 그런 거 하려고 명리한 거예요. 상담해 줄 때도 지금 저같이 그렇게 해. 그래야지 고급스러운 상담이 돼. 시험 합격이에요, 못 합격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상대가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죠? 그 사람들이 인재를 뽑죠? 우리나라가 그 슈퍼컴퓨터를 움직일 사람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수입했어요. 엄청나게 월급 많이 주고. 그러면서도 맞춰요, 못 맞춰요? 맞출 수가 없어, 그거를. 그러니까 확률로 말해, 비 올 확률. 왜 못 맞히냐면, 여기 신설동은 온데, 어디 저쪽에는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확률로 이렇게 말하는 명리도 확률이에요, 확률. 너는 지금 현재 공부 운이 엄청나게 좋아진 게 열심히 해. 이 정도지. 합격, 불합격?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쟁이가 돼버려. 맞힐 확률도 있어, 50%. 그럼 마치면 잘 맞췄다 하고, 그놈만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래요. 못 맞힌 걸 말 않고. 그렇게 되면 계속 이 학문이 추락해버려.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런 거 이제 물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난이도 못 맞추면 이제 자기가 나중에 면역이 돼가 괴롭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이게 학문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제가 이야기한 듯이 그렇게 말하면 훨씬 고급화되는 거예요, 고급화.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학문을 한 사람도 무시를 안 해.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르니까 부모한테도 애들의 그 능력, 성향, 타고난 재능, 이게 있으면 그거를 키워주라고 해요. 말로만 오고, 막 채찍질 해가지고, 막 밤에 10시, 12시까지 학원 뭐 5개 뺑뺑이, 너 몇 개 다녀? 4개, 나는 5개인데, 막 이렇게 경쟁하고,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저는 이제 좀 더 쉽게 어떻게 써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좀 보고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재능, 능력, 타고난 뭐 특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데 이 말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지금 우리 공무원 시험 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쓸데없는 공부를 한가요? 근데 명리적으로 보면 우리는 정관격만 딱 뽑아보면 돼. 니들 생년월일 시 쫙 다 내 해가지고 먼저 정관격을 쫙 정관이 제대로 된 놈 싹 해갖고 그놈들 2차 면접 딱 보고 해버려. 지금보다 훨씬 좋아요. 정관이 뭐예요? 정관이란 거는 뭐냐면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법과 질서를 지켜야 돼. 그럼 지금처럼 공무원이 끝발을 주기는 안 지키고 국민한테만 지키라는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법과 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 공무원이 지켜야 돼. 공무원. 그 질서 위아래 체계가 딱 이렇게 잡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일반 국민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돼. 지금은 쓰레기 아무나 데나 버리면서 국민들한테 못 보이게 하고 학교 선생님이 자기는 막 담배 피우면서 학생들한테 못 피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관이 제대로 딱 잡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만 뽑으면 훨씬 지금보다 공무원을 더 잘 뽑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놈만 뽑으면 좀 그러니까 면접을 하는 거예요. 면접.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좋은 공무원을 뽑을 수 있다고. 자질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인재를 딱 배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기관장이 그걸 안다면 밑에 있는 인력 배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활용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애들의 재능도 그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 안 될 놈들 안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재성이 있죠. 인성. 뭐 재극인 이렇게 된다거나 식상이나 재성이 발달하면 반대편에 있으니까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가 식재가 있으면 여기 이제 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놈은 월급 받는 조직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 이놈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이 좋아요, 공무원이 좋아요. 이건 질문이 웃긴 거예요. 둘 다 필요해. 공무원도 뭐 또 9급부터 해가지고 뭐 8급, 7급, 6급, 5급하고 저 고급 공무원까지 있고, 아까 말했듯이 7급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고급 공무원 백으로 누구 시켜주면 이놈 괴로워버린 그 조직 전체가 흔들흔들해요. 내 능력이 맞지 않는데 그 일을 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백은 이거는 엄청나게 그 조직이 안 좋은 거예요. 백 써서 들어가는 거. 능력이 안 된데 거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조직이 흔들려 버려요. 또 저는 요 지방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인류대를 나와가지고 석사 박사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떤 교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해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뭐 이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은 A급이에요, A급. 근데 자기 생각이 C급하고 같이 살려고 하니까 뭐 인상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기회만 왔다 하면 날라버려요. 그냥 그걸 아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정성을 다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온정은 이 사람 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안착을 못하면 그러면 서로가 불행이에요. 이거 서로가.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능력은 9급인데 어디 5급에 앉아있다고 좋아라 할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불행이에요. 본인한테도 불행이. 감당을 못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나 이 일 미쳐버리겠네. 막 이렇게 하면, 너 감당할 능력이 없구만.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되네. 그 일을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저 사람 표정 보면, 저 일은 뭐, 참 재밌게, 즐겁게 잘하네 하면 그 사람은 자기 능력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끝날 때 보면, 이거 힘들어 죽겠다. 나 진짜, 못해. 이렇게 나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저 사람 뽑은 것이 국민의 불행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역사적으로 몇 년 지나놓고 보면 그 사람 엉망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왜 그 사람 뽑냐고. 국민 수준도 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로 지금 든 거죠. 정식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명리 공부를 한다.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살아가야 돼. 내 뜻대로 세상이 되든가요? 내 뜻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명리의 이치를 천간지지 관계 이걸 보면 진짜 다양하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을 표시할 수 있다. 이 팔자로. 네 생각은 이런 거지. 천간. 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근데 현실은 이러지. 그걸 글자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너는 네 뜻대로 안 돼. 근데 이제 쉬운 게, 예를 들면, 갑목이라는 것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갑을병정, 목이, 경신, 임계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서 갑목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갔다가 임계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이 갑목은 올라가려고 그래. 올목도 올라가려고 그러고. 이건 올라가. 근데 올라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근데 되게 사람은 생각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은 생각은, 천간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을 다시 생각해보고, 천간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 보면 알잖아요. 오늘 맑았죠? 오늘 뭐 비 오네. 구름이 꼈네. 곧 비 올 것 같네. 이게 천간이에요. 그러니까 천간은 우린 저 사람 얼굴 표정을 보고 알 수가 있어. 저 사람 화났네. 저 사람 뭔가 급한 일 있는 모양이다. 저 사람 뭐 기분 좋은 일 있는가 하면 알아요, 몰라요? 얼굴 보면 알아. 이게 천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의 생각은 얼굴로 턱 나타나게 되지. 이 손발로 나타나게 되지. 어떤 사람이 막 빨리빨리 가. 급하다, 안 급하다. 알 수 있어, 그렇게.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명리 공부 안 한 사람도 다 알아. 적어도 이렇게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산 사람들은 감으로 다 알아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왜냐면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더 뭔가 깊이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읽어내야 되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갑목은 모두 올라가려는 1등 정신이 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성공한 사람이 있고, 현실적으로 안 받쳐줘가지고 잘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니까 출발해가지고,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들 보면 어쩌든가요? 1초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서 몸살하죠? 그게 그런 마음을 너는 갖고 있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천간. 그럼 여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거 올라간 거는 양이에요. 양. 여기는 내려간 건 음이에요. 양이 힘들어요? 음이 힘들어요? 양이 힘들어요. 산에 안 가봤어요? 산에 올라갈 때가 힘든가요? 내려갈 때가 힘든가요? 안 가보셨어요? 올라갈 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지금 나이로 보면 예를 들면 80이 평균이다 그러면 40, 100이다 하면 50인데
내리막길에 지금 접어든 사람들 있죠? 세월이 잘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내리막길에서는 세월이 정신없이 가버려요. 산도 마찬가지. 산도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가고, 이 내리막길에는 거리하고 상관없어요. 여기 올라갈 때 있으면 3시간 걸리면 이거 내려올 때는 2시간 안 걸리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 시간도 애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데, 요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올해 몇 살이지? 누구한테 말 한번 안 해보고 그 나이가 넘어가 버려요.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그래갖고 몇 살이지 벌써 그렇게 돼버렸나? 지난 5년 동안 뭐 했지?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내리막길은 60대는 60km, 70대는 70km 하죠. 그게 맞다 이 말이죠. 음이란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로서 제가 이 청소년들을 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청소년들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청소년들을 이해를 해야 돼. 저놈들이 취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거 우리 올라가 보면 알잖아요. 젊었는데 무엇이 어쩔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미 음양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 내려간 건 쉬워요. 내려간 거 훨씬 쉬워. 이 올라간 것이 성장통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하고 엄청나게 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를 해주면 되거든요. 니도 진짜 힘들겠다.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말해주면. 맞아요. 성장통, 사춘기 이거 엄청나게 힘든 거다. 정신은 애기인데 그냥 몸이 어른 돼버렸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불균형 때문에 뭐 미쳐버려. 본인도 미쳐버려요. 본인이 미치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그냥 거기다 더 야단쳐버려. 그 사춘기 애들을 경험을 해보면 놀라운 변화거든요. 오늘까지는 엄청나게 착하고 순하고 말 잘 듣는 놈이에요. 근데 내일 갑자기 왜요? 이렇게 막 저항으로 가버려. 사춘기 반항기라고 하잖아요. 반항기. 제2 반항기, 1반항기가 그 미운 몇 살 때 일어난 거고, 독립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엄마 품에서 떨어나가겠다 1반항기. 그 다음에 이제 나 부모한테 떨어져서 나 결혼할 수 있어. 이게 제2반항기, 사춘기.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이니까 놔둬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얘가 부모에서 혼자 독립할 수 있게 냅둬야 되네. 근데 우리나라는 꽉 잡고 있습니다. 서양 미국 놈들 같은 거는 좀 그거를 놔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고등학교 정도 되면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대학교 진학 자금 벌고 그게 보편화됐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결혼하면 독립시키죠. 결혼하면 부모가 이제 간섭 안 하려는 분위기인데, 그것들은 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걸 놔버립니다. 그게 이제 자연의 법칙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 사춘기 때, 겪는 제2 반항기, 그 부분 옆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어른 입장에서 막, 말 그대로 막 돌아버리려고요? 무조건 안 해. No. 막 이렇게 해버려. 막 말 대답하고 대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막 때려버리고, 야단 쳐버리죠. 그러니까 요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거예요. 요새 애들 보면 개판이라고 하는데, 어른들 입장에서 개판이 지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냅두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때 막 야단 쳐버리고, 막 벌 줘버리고, 어디 감옥에 넣어버리면, 이제 그때 삐뚤어져가지고 가버린 거죠. 가출해버린. 때려버리니까 가출할 수밖에 없. 힘들다. 이거를 아까 어른들 입장에서 너 힘들지? 공부하느라고 힘든다. 이렇게 해주면 서로 간에 얘는 여기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이 사람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음은 양을 이해하고 양은 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아무리 어른들이 힘들다고 돈 버니라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더 낫다. 이 성장하는 산을 올라가 보면 안다. 이게 이제 음양이에요. 근데 이 그림 그려놓으면 음과 양은 결국은 똑같죠.
음과 양은 똑같이 취급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근데 이제 이 불균형에서 오는 것들이 이제 많죠. 자, 지진은 현실이고 환경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주변에 막 떠도는 말들 있죠. 주변에 그 뭐 좋은 글이라고 해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들.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남자 같은 경우는 화장실 앞에 좋은 말 다 이렇게 써졌다. 그런 말들은 명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일반론이에요. 개인한테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해. 너는 뜻을 잃지 말고 한번 마음먹은 거는 끝까지 추구해라.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고 간목이 임묘진 운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간목이 신유술 이쪽으로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일반론적으로 말한 이런 것들은 각 개인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거야. 열심히 노력해봐. 그럼 성공해. 많이 듣죠? 쉽게 네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랬지. 열심히 해봐. 이렇게. 된 놈이 있고 안 된 놈이. 공부를 운을 타고난 놈 된 거고 운이 좋아가지고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안 돼. 근데 또 운동장에 가면 또 딴판이 벌어지고 피아노를 치라고 하면 또 딴판이 벌어지고 각자가 다 능력이 다 다르다 이 말이. 그래서 그 서로 간의 차이, 다름, 시간표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명리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져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명리가 저런 학문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도 배워보고 싶어라 하고 이제 그렇다 이거죠. 자, 청간과 지지의 차이는 알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없었어. 전부. 청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고 지지는 자축인묘진사오미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해. 책에 보면 근본적으로 청간이 나타나는 그 뭐를 나타낸가. 청간은 하늘, 지지는 땅. 그러니까 내 개인 사주로 오면 청간은 이 위에 하늘 같은 머리, 그 다음에 모가지 밑에는 지지, 현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앞 시간에 어떤 분이 또 질문했는데 청간이 양이다. 그러면 청간이 양, 이렇게 있는데 양은 밝다 어둡다. 양은 보인다 안 보인다. 바뀌다 아니다. 바뀌다. 양이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청간이 가불병정 무 양인 사람은 청간이 양인 사람은 밝다 어둡다. 생각이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항상 긍정적이다 비관적이다. 긍정적으로. 근데 음은 밝다가 아니라 어두워. 그러니까 얼굴이 캄캄해. 세상을 막 비관적, 부정적으로만 봐. 부정적으로. 거의 나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 항상 음양은 같이 가야 되니까. 이놈은 안 보인 거예요. 아침에 일하러 갈게 하고 가.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나가서 운전을 하고 막 운전하고 다녀.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길거리에. 그래가지고, 그래, 나 아침에 일하러 갈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무슨 슈퍼마트를 딱 열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쫙 보여줘요. 문을 열고. 보이죠? 이 사람들 깊은 이 머리를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출근할게 해가지고 나가더니 안 보여. 어디 실내로 쏙 들어가 버려. 안 보이는 직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직업이. 이거는 바뀌고 이 사람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안에서 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쓴다? 머리를 쓰는 사람이야. 머리, 두뇌. 요놈 사람들은 손발을 쓰는 거예요. 손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삽 들고 땅을 판다. 이거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그거는. 농사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 벽돌을 찍는다. 건축이 올라간다. 영업을 하러 막 왔다 갔다 한다. 그건 다 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음양을 배우면서 직업을 지금 두 개를 쪼갠 거예요. 저 사람 밝다. 얼굴 딱 보니까 밝은 사람이 있고 세상을 그냥
비관적으로만 본 사람이 있어요. 여당, 야당이 그거예요. 여당, 야당. 좋은 거예요. 그렇게 둘이 싸운 거는. 음양은 항상 서로 대치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건전해. 음양운동을 해야지 어쩐다? 음양운동을 해야지 그 사람이 생명력, 살아있는 생명력. 활력이 생긴 거예요. 지금 혹시 건강이 안 좋고 막 비실비실하고 지쳐있고 그러면 음양운동이 안 된 거예요. 음양의 균형을 맞춰야 돼. 너무나 양이 많거나 너무나 음이 많아버리면 그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다 분위기 빨리 파악해야죠. 보이는 양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음이 뭔지 이걸 파악을 해. 빨리빨리 말 안 해? 속마음을 이렇게. 속마음. 사람들은 속마음 말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믿어서는 안 돼. 주변 사람들 말 절대 믿지 마세요. 명리한 사람. 내가 뭐 말하면 내가 뭐 하려고 진실을 말해요. 옆 사람들한테 한 달에 얼마 벌고 내가 뭐 하려고 그 사람한테 사실을 말해. 저 사람한테 뻥튀기 말해버려야지 얼마 내가 뻥 튀어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는 그냥 쬐깐 번다고 해야지 한번 조금 번다고 이렇게 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본인한테 직접 들었다고 그 맞지 않다. 누가 진실을 말해준 사람이 없어. 누가 속을 다 까발린 사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한 명만 있어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 속을 진짜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과연 있는가? 근데 이 상담한 사람한테 와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직업인가 어쩐가 앞에 와서는 다 그 이야기를 다 속마음, 세상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한 거를 이야기를 하지. 그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진짜 상담을 잘한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면 상담을 하면 내가 막 말을 하려고 애를 써.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막 이렇게 하는 게 태반이. 상담사는 어쩐다? 듣는다 말한다. 듣는다. 들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듣는 거예요. 여기 섰으니까 할 수 없이 저는 말을 하지만 저는 사실은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완전히 듣는 스타일입니다. 천간이 음이인 사람들은 아까 어디가 오는 천간이 전부 저는 음이에요. 음인 사람들은 어쩐다? 소개가 있는 거예요. 소개. 말을 막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안으로. 혹시 지금 천간이 모두 음이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밖에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은 실내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실내에 있으면 안 좋네요.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실내에서 일한 것이 뭐가 좋아요? 그럼 밖에서 삽 들고 일한 거 좋은가? 영어 보고 돌아다니면 좋고 나쁜 거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네. 뭐 공무원 되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옛날부터. 그럼 공무원이 뭔데? 전부 머릿속 실내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좀 건물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30층, 50층짜리 나도 저렇게 한바탕 크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한바탕 저렇게 살 수 없습니까?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미쳐보려고 해도 욕을 하든가 마든 그거는 단정적으로 안 돼. 나는. 왜? 음간이니까. 음간들은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속으로. 저 가수, 저 탤런트 유명한 저 인류 배우들, 인류 가수들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나도 음악한 사람으로서 너는 안 돼. 안 돼. 너 가수, 배우, 탤런트는 양, 작곡가, PD 이것들은 네가 음악을 좋아하면 너는 작곡 같은 거야. 작사 이런 거. 아니면 무슨 뒤에 뭐 가수 하나 내보내려면 딸린 숱하게 많은 그런 것들 있죠. 왜 안 됩니까? 너는 음지식물이니까 안 돼. 양지로 나갈 수가 없어. 이게 양지식물이야. 양지식물. 음지식물. 저는 저렇게 소나무같이 저렇게 밖에서 크게 클 수 없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이 난초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너는 실내에 있을 때 아주 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촛불은 태양처럼 세상을 크게 비출 수 있습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말. 음은 딱딱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어정쩡에 걸친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 어정쩡하죠. 말 그대로 어정쩡한 삶을 살아요. 이놈을 해도 대충 하고 이놈을 해도 대충 하면서 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원래 이 정규 분포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여기가 태반이에요. 중도층이라요. 요것들은 소신도 없어. 진보, 보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래갖고 나는 이 사람 찍었다, 이 사람 찍었다, 이 사람 찍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뚜려대 버리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극좌, 극우 세력. 극좌 세력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극우도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태반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민초들이라고 그래요. 민초. 풀들이에요. 풀. 그러니까 뭐 천연기념물로서 보호를 받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드물어요. 그런 것. 그러니까 그 음과 양, 지금 말한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것의 이제 일부인데 이 밑바닥을 잘 깔아 놔야지 이제 그 뒤에 아까 말한 우리가 바라는 그 자를 기준을 이제 갖고 이제 대입할 수 있죠.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또 유튜브를 많이 본 사람들은 전부 이제 그 기준을 갖는 거예요. 기준을 갖고, 누가 말하면 탁 갖다 대입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된다, 안 된다. 너는 가능해. 근데 스케일은 크면 안 돼. 너는 시골에서 빛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시골에 바뀌어가지고, 뭐 추어탕집을 해. 뒷골목에 조그마하게 추어탕집 오면 너는 엄청나게 잘 돼. 네가 돈 좀 있다고 어디 가서 화려하게 인테리어 멋있게 해가지고 일식집 너는 바로 망한다.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다. 이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